저는 올해 46살 딸 하나만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제 인생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 하나 있었죠. 20살 때 만난 남자와의 짧은 만남으로 딸 지수를 임신했습니다. 그때는 참 어리고 순진했어요. 그 남자가 저를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던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미안해. 나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도 두절되고 나중에 들어보니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홀로 지수를 낳았습니다. 지수에게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거짓말이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수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어요. 아빠 없이 자란다고 삐뚤어지기는커녕 엄마인 저를 더 챙기며 일찍 철이 들었죠.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효도할게. 그런 지수가 26살이 되던 해 연인을 데려왔습니다. 민준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참 반듯하고 성실해 보였죠.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스펙보다는 지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지수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정말 따뜻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들이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며 지수가 들떠서 집에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반지를 끼고 와서는 한참 동안 자랑하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제 가슴도 같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수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민준이의 집안은 제법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강남에 큰 집도 가지고 계시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았죠.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전세 아파트에서 딸 하나 겨우 키운 정도인데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그런 제 걱정을 알아챘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지수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으시대요. 지수 씨가 착하고 예쁘기만 하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맡겠다는 집안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정해졌어요. 가을 10월 말쯤으로 잡았죠. 그리고 그 전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도 민준이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톤으로 날짜와 장소를 제안해 주셨죠.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괜찮을까? 너무 비싼 곳 아니야? 지수에게 물었지만 지수는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게 미안한 듯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준이네에서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하셨어. 엄마는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긴장이 되었어요. 지수 아빠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혹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며칠 전부터 거울 앞에서 연습도 해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키웠어요.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짓말이라 그런지 어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26년간 해온 거짓말이니까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지수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지수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한껏 치장을 했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정말 공주님 같았어요. 엄마도 예뻐. 오늘 우리 가족이 제일 예쁠 거야. 지수가 제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지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런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찼죠.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먼저 나와서 저희를 맞아줬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 더욱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수야,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준이의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룸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전통 그림이 걸려 있고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이 분위기를 더욱 격조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뒷모습만 보였어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 정장을 입은 어깨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지수 어머님 오셨습니다. 민준이의 소개에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27년 전 그 남자. 지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털이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20살 때 사랑에 빠졌던 그 눈빛. 그리고 저를 버렸던 그 차가운 눈빛도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수가 제 팔을 잡아줘서 겨우 버텼어요. 엄마, 괜찮아? 지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요. 그 남자. 아니, 민준이 아버지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금세 평정을 되찾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만입니다. 김대만. 27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대만 오빠라고만 불렀는데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말을 건넸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첫 만남의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도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품이 있고 우아한 분이셨죠. 명품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에서 오랜 부잣집 안주인의 격이 느껴졌습니다. 지수 어머니시죠? 정말 젊고 예쁘시네요. 지수 씨를 보니까 어머님 닮아서 그렇게 예쁜 거였구나 싶어요. 따뜻한 말씀이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만. 아니, 김대만 씨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제가 27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이야.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만 씨는 태연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요. 지수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결국 나올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사고로. 미리 연습했던 대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수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만 씨의 말에 뭔가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수야, 어머님께 술 한 잔 따라드려. 민준이의 말에 지수가 일어나서 저에게 술을 따라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만 씨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지수 씨는 정말 예쁘네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대만 씨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순간 대만 씨와 제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식사 내내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더욱 끔찍한 건 지수와 민준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사이. 이걸 어떻게 깨트린단 말인가요?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내년 봄에 결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대만 씨의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만 씨가 저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 악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도 대만 씨는 끝까지 완벽한 예의를 보였어요. 지수 어머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지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뱀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계속 들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네 부모님 정말 좋으시지. 특히 아버님이 되게 멋있으시더라.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품위 있게 늙고 싶어. 제 딸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보고 멋있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긴장해서 그래.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27년간 해온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대만이 알고 있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가장 끔찍한 건 이거였어요. 만약 지수와 민준이가 결혼한다면 그들은 이복남매가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인 줄 모르고 사랑에 빠진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김대만에 대해 찾아봤어요.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지금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업가였습니다. 27년 전에 결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그게 민준이었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수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둘 다 대만을 닮았나 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대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였죠.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대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많이 놀랐겠어요. 대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상견례 날까지는 몰랐어요. 지수 씨 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대만이 말을 멈췄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는 뜻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버린 딸이 제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그 말에서 섬뜩한 냉소가 느껴졌어요. 지수한테 말할 건가요? 그건 당신이 정할 일 아닌가요? 27년간 거짓말을 해온 건 당신이니까. 대만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어차피 이미 26년간 아버지 없이 잘 살아왔잖아요. 이제 와서 뭐하러?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요? 지수와 민준이는 그것도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대만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당신 친아들과 친딸이. 친딸이요? 대만이 비웃었습니다. 전 그런 딸 둔 기억이 없는데요. 호적에도 없고 27년간 키운 적도 없고.
그냥 남의 아이죠. 그 순간 정말 대만을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냉혹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쓸데없이 파장을 만들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대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한 가지만 말해둘게요. 저희 가문에 스캔들이 생기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지금 시점에는.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하세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요. 카페를 나온 후 한참을 길에서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지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복 남매가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수가 제 앞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보고는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 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7년간 지켜온 거짓말을 이제 와서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아주 큰 거짓말을. 거짓말? 무슨 거짓말?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아직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너 아빠.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응? 그럼 아빠는 살아있어. 그리고 엄마를 버리고 떠났어.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엄마가 20살 때 만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너를 임신시키고는 집안에서 정해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서 엄마를 버린 거야. 그럼 내 아빠는 누구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아버지. 김대만이야. 순간 지수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마치 정지된 영화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민준이는 너의 이복 오빠야, 지수야. 그제야 지수가 상황을 이해했나 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실수한 거야. 지수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아니라고. 절대 그럴 리 없어. 지수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죠. 그날 밤 지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몇 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가끔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응. 확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증명해봐.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지수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제가 확신한다고 해도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죠. 병원에 갔을 때 지수는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체열을 할 때도, 검사 동의서에 서명할 때도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오는 길, 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만약에 정말이라면? 그럼 민준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그때까지 민준이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죠.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지수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죠. 지수야, 민준이가 계속 걱정하고 있어. 뭐라고 말해? 사실을 말해? 내가 내 오빠라서 결혼 못한다고. 지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지수와 저는 함께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병원으로 가는 길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저도 무서웠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요. 검사 결과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지수가 주저앉았어요. 제가 얼른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죠. 99.9% 확률로 생물학적 부녀 관계입니다. 그 순간 지수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지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정말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민준이가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 지수가 왜 연락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나가는 거죠?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아, 지수가 좀 아파서. 아프다고요? 그럼 병원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야. 민준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상황이 복잡해졌어. 그때 지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며칠 만에 보는 지수의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살이 빠지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고. 민준이 오빠. 지수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지수야. 정말 걱정했어.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달려가서 지수를 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수가 뒤로 물러섰죠. 오빠. 우리 헤어져야 해. 응.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우리 결혼할 수 없어.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우리는 남매야. 남매? 무슨 혈연 관계라고. 진짜 남매라고. 지수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죠. 그때 저는 민준이에게 모든 걸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앉아라. 엄마가 설명해 줄게. 민준이에게 27년 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 지수가 정말 제 배다른 누나라는 거예요? 응. 민준이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키스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만해. 지수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시는. 그날 민준이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대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한테서 들었어요. 결국 말했군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어요. 지수가 너무 힘들어해서. 참,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냈네요. 대만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이게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미 26년간 모르고 살았는데 계속 모르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어쨌든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가문에 치명적이에요. 역시 대만이 걱정하는 건 자신의 체면과 재산뿐이었어요. 특히 언론에 알려지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또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요? 27년 전에 저를 버리고 달아난 일, 혼외자를 두고도 모른 척한 일. 이런 것들도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한테 좋을 게 없을 텐데요. 대만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사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협박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 대만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해요. 응? 뭐가? 갑자기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세요. 미국으로. 아, 대만이 민준이를 멀리 보내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마 이 일이 더 커지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수 누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역시 대만다운 처사였어요. 민준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수 누나를 사랑했는데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지수가 정신과 의사에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치료받는 지수를 보고 있으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27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부터 저는 복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대만 때문에 제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분했거든요. 대만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의 과거에 어두운 부분들이 많다는 걸요.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썼고 세금을 탈루한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정치인들과 유착해서 특혜를 받은 의혹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그가 결혼 후에도 여러 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저처럼 혼외자를 낳게 한 여자가 몇 명 더 있었던 거죠. 이 자식. 정말. 증거들을 모으면서 대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인간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침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탈세, 정치 로비, 불륜, 혼외자.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준비가 끝났어요. 그날 밤 지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민준이 오빠 보고 싶어. 지수야. 근데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내가 오빠를 사랑했다는 게 정말 미치겠어. 지수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대만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복수는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무너뜨려야 했거든요. 우선 저는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 대만의 탈세 증거, 정치인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여러 명의 혼외자 존재.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죠. 김대만 회장 일가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죠. 첫 번째 기사가 나간 후 파장이 엄청났어요. 인터넷 뉴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죠. 역시 재벌들은 다 똑같네, 이런 인간이 떵떵거리며 살았다니 혼외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하지만 대만도 만만치 않았어요. 곧바로 언론사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광고비 철회를 협박하고 법무팀을 동원해서 기사 삭제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를 한 상태였어요. 하나가 막히면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는 식으로요. 일주일 만에 대만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혼외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김대만 회장, 혼외자만 5명. 20년간 은밀히 양육비 지급.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 말고도 4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양육비를 줬다는 것도요. 왜 저에게만 그런 짓을 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만의 부인도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언론에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27년간 속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민준이는 어떨까 싶어서 지수한테 물어봤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 완전히 망가졌어. 아버지 때문에 학교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유학도 취소됐대. 지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았죠. 대만의 회사 주가도 폭락했어요.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를 요구했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검찰 수사였어요. 탈세와 정치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대만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어느 날 대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한 짓이죠?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 제보. 당신이 한 거 맞죠? 증명할 수 있으세요? 대만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민준이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고. 민준이요? 민준이는 피해자예요.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 거죠. 그게 무슨.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27년 전에 책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대만이 거칠게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얼마나 줄까요? 돈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후로 대만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 후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왜 사과를? 아버지가 어머니와 지수 누나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싶어서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민준아, 지수 누나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들어해. 너도 알겠지만, 제가 누나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지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민준이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가갔죠. 오빠, 많이 힘들었지? 지수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오빠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야,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의 물음에 민준이가 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누나니까 앞으로도 챙기고 싶어. 그래도 될까? 지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응. 오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걸요.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사랑을요. 민준이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집에 찾아와서 지수를 챙겼어요. 누나로서 지수를, 동생으로서 민준이를.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죠. 대만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탈세와 정치 로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회사도 파산했고 재산 대부분이 몰수되었어요. 지수는 오랜 치료 끝에 점점 나아졌어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조심스럽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정말? 응. 처음엔 내가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싶어서 원망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한테 고마워. 응. 내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진실을 말해줘서. 만약 모르고 결혼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지수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복수해줘서도 고마워. 지수야.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날 밤 지수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를요. 1년 후 지수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인데 지수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들여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엄마,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민준이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어머니와 함께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지수와 만나서 남매로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남매가 되었죠. 누나, 새로운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이야? 응, 오빠가 봐도 마음에 들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만은 감옥에서 3년을 보낸 후 출소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죠.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출소 후 대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27년 전 제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수에게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는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수에게는 그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지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 후 지수가 결혼을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과요. 결혼식에 민준이도 왔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누나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동생이 되어 있었죠. 누나 정말 예뻐. 고마워, 오빠.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결국 지수가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지금 지수는 아이를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기특하죠.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 같아서요. 민준이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수 못지않게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누나 동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셈이죠. 가끔 대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지수가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지수 남편의 아버지였는데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서로에게 마음이 생긴 거죠. 엄마도 이제 행복할 때가 됐어. 지수가 제 재혼을 적극 찬성해줬어요. 27년간 나만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재혼식 날 지수와 민준이가 함께 축하해줬어요. 정말 이상한 가족이죠. 한때는 연인이었던 남매가 어머니의 재혼을 함께 축하하다니.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이에요. 평범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견례가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수는 계속 거짓 위에서 살았을 테고 민준이와 결혼해서 더 큰 불행을 맞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대만 같은 나쁜 사람도 계속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고요.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어제 지수가 아이와 함께 놀러 왔어요. 벌써 돌이 지난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엄마, 이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 내가 정해라. 희망이로 할까 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니까. 희망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날 밤 희망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거짓 없이 자랄 거라고. 진실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클 거라고. 그리고 다짐했죠.
앞으로의 인생은 그 누구의 죄로도 더럽혀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27년간의 거짓말이 끝나고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